대범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개그맨과 영화배우, 가수, 출연료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그맨의 출연료 지망생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지망생 때는 출연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개그 극단에서는 거의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개그를 짜야 되고, 퇴근하는 차비, 뭐 식대 같은 것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노가다를 하면서 개그를 할 수 있는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그때 당시 나레이터 모델 일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제가 나레이터 모델 에이전시를 찾아가서 저희 개그맨 지망생인데 저희를 써달라 해서 하루 10시간 일하고 5만원을 받고 가게 홍보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 돌잔치 MC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단 한 2만원에서 3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돌잔치계에서 좀 인정을 받으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 사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오르고요. 그렇게 이제 행사 바닥에서 실력을 좀 인정받으면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또 몸값이 꽁충 뜁니다. 실예로 김재동 씨가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MC였을 때도 대학 축제 그때 당시 행사비가 50만원이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에서 활동을 하다가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을 하는 순간 인생이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KBS 공채 19기 개그맨으로 합격을 했는데, KBS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04년 4월 12일 날 정확하게 이제 KBS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자마자 200만원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2달 동안 이제 수습 기간, 그 기간 동안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나옵니다. 2달이 지나면 회당 36만 5천원의 출연료가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회당 이렇게 36만 5천원씩이나 받을 수가 있구나. 정말 저에게는 신세계였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한 달에 이제 개콘 사회 출연을 무사히 하게 되면은 한 150에서 160만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개그가 굉장히 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하고 폭서클럽, 그리고 쇼행운열차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클럽도 출연료가 같았기 때문에 36만 5천원을 따박따박 받게 되면은, 그리고 쇼행운열차는 출연료가 조금 적었습니다. 한 20몇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3개 다 하면은 한 달에 거의 500만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이 지망생 시절하고 비교하면 거의 갑부가 된 그런 기분이었죠.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제 등급이 올라갑니다. 1년마다 출연료가 상승이 돼요. 1년 후에 제 출연료가 42만 3천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을 받게 되면 3등급을 올려줘요. 제가 2006년에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3등급이 껑충 뛰어서서 제 출연료가 무려 70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행사 수익이 있겠는데요. 제가 처음 아주 조금 얼굴을 알린 게 뭐 사실이야 진짜야 춤추는 대두사선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로 조금 알려줬을 때 첫 행사비가 3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잠깐 가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30만원씩이나 주지? 정말 너무너무 신세계고, 너무 뭐 어떻게 이런 황금밭이 다 있지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실은 제 동기들 안어봉이라든지 복학생 유세훈 씨는 저보다 뭐 몇십 배 떴잖아요. 그분들의 행사비를 보고 전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어봉 씨는 그때 당시 깜빡 홈쇼핑으로 굉장히 잘 나갈 텐데 행사비를 막 50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막 지방 행사를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인정받는 개그맨이 돼야겠다, 그런 좀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는데, 저도 드디어 때를 만나게 되죠. 이제 맞박이라는 코너를 하면서 저의 행사비도 껑충 뛰어서 제가 목표로 했던 500만원이라는 행사비도 받아봤고요. 평균 300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감사한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개그맨의 행사비라는 게 이 주식시장보다 더 심합니다. 인기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하한가로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박이가 끝난 뒤에 굉장히 주춤할 때 저의 행사비는 해당 50만원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그마저도 그 50만원짜리 행사도 없어가지고 한 달 수익이 한 푼도 없던 그런 시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광고비인데요. 제가 맞박이 하던 시절에 6개월 단발 광고로 해서 보통 2천만원 정도. 지금은 개콘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개콘의 마지막 전성기, 애정남이라든지 상대책위원회라든지 사마귀 유치원 이런 코너가 한참 인기 있을 때, 그때 당시 개그맨들의 몸값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당시 개그맨들이 CF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이 시절 봤던 CF랑은 비교도 안 되게 5천만원 내지는 1억까지 받는 제 동료 개그맨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개콘을 못하고 굉장히 주춤할 때였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코미디 빅리그로 넘어가게 돼요. 출연료를 굉장히 잘 주는 걸로 유명한데, 저는 코빅에서 1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죠. 70만원 받던 놈이 코빅으로 건너가면서 시세가 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이 특 A급 MC 개그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한 작가들한테 슬쩍 들었는데 요즘 시세가 한 1,500만 원 정도. 특 A 밑에 이제 그냥 A급 MC들은 800에서 1,000만 원. 저와는 너무나 먼 세계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회당 출연료가 높지만 영화배우 가수에 비해서는 좀 낮은 출연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현실적인 배우들의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의 방탄유리 아저씨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 김희원 씨 같은 경우에도 연극 배우 시절 1년에 많이 벌어야 300에서 500만 원. 한 달 수익이 아닙니다. 1년 수익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극단 생활을 하다 보면 1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벌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연극 하시는 분들이 연극은 정말 연기를 사랑해서 연극을 사랑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극으로 시작하는 우리 연기자분들은 수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보조 출연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보조 출연자 같은 경우에도 저도 2001년 당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하루 8시간 정도 보조 출연을 하게 되면은 35,000원 정도 줬어요. 그리고 2달 뒤에 입금이 됩니다. 현장에서 밥 마른 기분이에요. 그때 당시 35,000원을 받았는데 밥도 안 줍니다. 거의 보조 출연자를 굉장히 하대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러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조 출연자들의 출연료는 또 달라졌어요. 당연히 올라야겠죠. 8시간 기준으로 66,800원인데요. 최저 시급이죠.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해봤는데 좀 더 이분들의 출연료도 좀 더 오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역 배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천차만별이에요. 저도 이제 최근에도 단역으로 웹드라마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출연하고 한 3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개그맨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많이 받으면 회당 100, 300에서 500 정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톱스타들의 출연료들은 늘 화제가 되곤 하죠. 회당 1억씩 받는 배우들이 김수현 씨라든지 송승헌, 전지현 씨, 강동건 이런 분들은 회당 1억이 넘는 출연료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기사도 많이 났었죠. 회당 출연료가 제일 높았던 배우가 한류열풍의 1호라고 할 수 있는 배우죠. 우리 배용준 씨가 태왕사 신기 시절 회당 2억 5천만 원의 출연료로 알려져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배우들도 드디어 회당 출연료 7억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하정우라든지 김윤석 같은 배우들이 지금 현재 7억 정도의 회당 출연료를 받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월드스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병헌 씨의 출연료가 지아이조를 찍을 당시에는 1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아이조를 찍고 나서 지아이조 2탄도 찍었고 그리고 레드2라는 작품도 찍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도 지금 계속 출연료가 상승 중인데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회당 출연료가 거의 2억에 가깝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기사에는 회당 1억 5천 정도의 출연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로 로다주의 회당 출연료가 75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생 번 돈이 아니고요. 영화 회당 출연료가 750억 원이니까 hollywood의 영화 산업이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분들 추측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가수 부분인데요. 웨딩싱어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식에 있을 때 축가 알바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결혼식 사회를 가면은 결혼식 축가를 부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친해진 동생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제일 적게 받는 친구는 5만 원도 받어요.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는데 5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많이 받는 분이 30만 원, 50만 원까지도 받고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TV 출연을 했다, 조금이라도 화제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가수 출연료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일단 아주 조금만 알려줘도 100만 원 무조건 이상부터 시작을 하고요. 거의 스타급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축가 1,000만 원에도 다닙니다.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잘 아시겠지만 송가인 씨가 행사비가 3,500만 원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죠. 그래서 가수분들의 출연료는 스타가 되는 순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트로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히트를 치게 되면은 굉장히 롱런하게 돼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모르는 트로트 가수분들도 회당 500에서 1,000만 원을 받는 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트로트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K-POP 스타급 정도 되면은요 해외 행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트클럽 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월드스타 싸이를 부산의 모 나이트에서 섭외를 하려고 노래 3곡에 1억에 좀 와달라고 했는데 싸이 씨가 거절했다고 그 형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싸이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콘서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잖아요. 조용필 선생님이라든지 나훈아 선생님 같은 분들도 지금도 잠실 경기장을 꽉 메울 수 있는 엄청난 분들이시잖아요. 분들을 사실 스타로 모시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삼성그룹에서 나훈아 씨를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근데 나훈아 씨가 거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콘서트 티켓을 사서 콘서트장에 와서 들어라. 야, 정말 그런 톱 A급 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 뭐 삼성에서 부르면은 기어서 가죠. 뭐 포복해서라도 가죠. 자, BTS는 작년에 전 세계 모든 유명인들을 통틀어서 전 세계 수입 43등에 오르는 그런 또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요. 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BTS가 작년 5월달에 월드 투어를 나갔는데 메탈리카를 제치고 작년 5월달에 전 세계 공연 수익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8개 도시를 돌았는데요. 무려 수익이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BTS는 전 세계 가수 부분에서는 작년 수익이 15등에 오르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전 세계 모든 가수 통틀어서 15등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BTS의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작년 매출이 무려 5,872억이라고 하네요. 정말 이 BTS의 위력,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K-팝 스타들이 수익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영화배우, 그리고 개그맨 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때 개그맨이 제일 높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90년대 이전에 심영래 선배가 조용필 선생님을 제끼고 납세자 순위, 연예인 전체 순위 1등을 3년 연속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시절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을 외국에서 좀 많이 안 듣던 시절이기 때문에 개그맨이 전체 순위 1등을 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개그맨들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어를 배우든 뭐 일어를 배우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좀 웃기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출연료 순위를 발표할 때는 개그맨도 다시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그런 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대범한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